자, 앞에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어제는 토커나이저하고 시스템 클래스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클래스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포맷 클래스까지 오늘 살펴보고, 내일 데이트하고 캘린더 끝내면 자바 타임 패키지는 안 합니다. 자바 타임 패키지는 1.8부터 추가된 패키지라서 여러분들 현업에 가도 쓰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뛰어넘고, 그 다음에 바로 저 뭐죠, 10절이 뭐였노? 10절이 잠깐, 아이고 이거 아니다. 10절이 그죠? 예. 요거 자바 타임 패키지 건너뛰고 우리는 제네릭스 바로 들어갑니다. 알겠죠? 예. 시간 나시는 분들은 나중에 혹시나 여러분들 회사에 가서 저 타임 패키지를 쓴다 그러면 별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 그냥 한번 쭉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그냥 좀 더 손쉽게 캘린더하고 데이트라는 클래스를 이제 타임 패키지로 빼서 따로 좀 만들어 놓은 그런 패키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쓰지는 않았어요. 한 번도. 참고로. 근데 뭐 그냥 공부만 좀 했던 것 부분이고요. 해보니까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자, 먼저 클래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그죠? 기억 안 나나? 클래스.4name에서 우리가 예외 처리해서 한번 살펴본 바 있죠. 그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클래스의 용도는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의 메타데이터를 관리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자, 메타데이터는 여러분들 왜 이클립스 깔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자바 작업 폴더라든지 점 메타데이터라고 해서 폴더 하나 생기죠. 예, 그게 그거를 관리하는 클래스가 클래스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메타데이터에 들어가 보면 뭐 클래스의 이름이라든지 생성자 정보라든지 필드 정보라든지 메서드 정보 이런 것들 우리가 토탈해서 리플렉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왜 집에 이런 거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챕터 26, 25까지 이렇게 쭉 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프로젝트만 싹 빼가지고 다른 PC로 옮겨서 이제 작업 환경 만들 때 이클립스에서 임포트해서 땡겨서 하잖아요. 그죠? 예. 그때 만약에 메타데이터가 없고 여러분들이 임포트하는 데이터가 많다면 그건 뭐합니까? 그 메타데이터 생성한다고 밑에서 실행한다고 프로그레스 이렇게 진행된다고 뜹니다. 그게 바로 메타데이터를 생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게 클래스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막말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getClass하고 forName 밖에 없어요. 이 두 개.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forName이고요. 그래서 문자 연로된 클래스명으로부터 동적 객체를 생성할 수 있다. 우리가 class.forName 일반 예에 발생합니다. 그죠? 맞나요? 일반 예에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서 반드시 try catch문을 써줬어야 됐어요. 왜? class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나요? 그래서 그러한 동적 객체를 생성하려고 그러면 forName,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얻으려고 그러면 getClass 하면 돼요. getClass도 한번 봤잖아요. 그죠? getClass, getName, getClass, getSimpleName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클래스로부터 클래스 객체를 얻는 게, 자, 클래스에서 getClass에서 얻어요. 뭐 혹은 이렇게 forName 이렇게 패키지명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는 매개 변수의 매개 값으로 주는데, 통상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드라이버 구동할 때, DB 커넥션 구동할 때 이 메서드를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서드 getClass하고 forName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쓰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어떠한 프로그래밍을 여러분들 할 때 DB를 연동 안 할 수는 없어요. DB를 연동 안 하면 그거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맞죠? 뭐 그냥 게임만 하고 말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게임하고 뭐 1등 2등 랭킹 매기고 점수 같은 거 때려 넣고 사용자 정보 넣고 싶으면 DB 무조건 연동해야 됩니다. 그러려 그러면 무조건 클래스 포 네임 이거를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JSP에서 XML 파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드라이버 커넥션 풀을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굳이 쓰지 않고 거기 XML 파일에다가 컨텍스트 XML 파일에다가 우리가 저 커넥션 풀을 이제 그러니까 접속하는 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커넥션 하는 코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현업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고요. 자, 여튼간에 이거 기초적인 이 내용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 응용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요. 이 포네임을 써야. 자, 그리고 리플렉션의 뜻이 뭡니까? 리플렉트가 뭐고? 반사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리플렉션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클래스에서 반사, 나의 걸 주겠다, 보여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클래스의 생성자나 필드나 메서드 정보를 알아내는 것인데, 실제 이거는 그렇게 저도 많이 써본 적은 없어요. 뭐 다만 뭐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뭐 해킹할 때 좀 도움이 될란가 모르겠네요. 자, 뭐 constructor, 자 여기 보면 get declared constructors 하고 get declared fields, get declared methods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얻어내면 우리가 동적 객체 이렇게 하나 생성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한 생성자라든지 필드라든지 메서드를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알아낼 수가 있는데 뭐 거의 쓸 일이 저는 없었어요. 네. 왜? 난 해커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 여튼 자 한번 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보면 동적 객체를 생성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forName을 쓴다고 했어요. 그죠? 맞나요? 예. 저 여기 한번 보죠. 뭐 자, 클래스는 class.forName에서 뭐 send 여기 한번 요거 한번 보죠. 일단 계층도 한번 보죠. 자, 인터페이스 액션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send 액션이 있고 receive 액션이 이 두 개의 클래스가 뭐 이거 UML 바라보면 보니까 뭐예요? 구현했네요. 그죠? 간접 관계다. 그죠? 그럼 조상이네요. 그죠? 맞나요? 조상이니까 다양성 적용된다는 거 뻔히 더 알 것이고.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클래스 forName에서 send 액션 또는 receive 액션을 물론 패키지 이름 넣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생성을 했다. 생성을 하면 자, 액션에다가 new instance에서 이 메서드를 사용하면 동적 객체를 새로 만들어요. 만들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액션이라는 타입 캐스팅, 강제로 하위로 밑으로 떨어지니까 다운 캐스팅 해야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액션에 이제 들어오는 send 액션이 들어오면 send 액션에서 오버라이딩 했던 execute가 실행이 되고, receive 액션이 들어왔다면 receive 액션에 execute가 실행이 된다라는 거.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죠? 건백 번도 더 했고. 그죠? 예. 그리고 이 코드도 필드의 다양성 때문에 적용이 되죠. 그죠? 맞나요? 예? 이거 아직까지 이해 못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문제가 있다. 그죠? 맞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빨간색 요걸로 제가 해놨는데, 클래스의 new instance 메서드는 반환형이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 그래서 동적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클래스로 강제 타입 캐스팅을 해줘야 한다. 뭐 뻔히 너무나 잘 하는 내용이고. 맞나요? 예. 뭐 이거 우리 이제 UML만 이 코드만 이렇게 덩그러니 이렇게 갖다 놔도 여러분들이 딱 보면 어허, 인터페이스가 있네. 이거 두 개 다 임플리먼트 했겠네. 구형은 간접 관계고, 이거 두 개는 아무 관계 없고,
그러면 이거는 액션 계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짧게는. 그죠? 맞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인터페이스에 메서드 한 개만 있다라고 이렇게 딱 보여지네요. 그죠? 맞나요? 이렇다면 얘는 우리가 함수적 인터페이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죠? 무슨 인터페이스든지 간에 메서드가, 추상 메서드가 오로지 한 개만 존재하는 것은 함수적 인터페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함수적 인터페이스는 이후에 배우게 될 람다식에서 우리가 사용이 되더라라는 거였죠. 맞나요? 예. 그렇게 우리가 이 그림만 봐도 이제 떠올릴 수가 있어야죠. 그죠? 맞나요? 예. 자, 이렇게 클래스를 봤고요. 그 다음에 포맷 클래스. 말 그대로 포맷입니다. 형식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포맷 클래스, 형식 클래스라고도 하고요. 숫자와 날짜를 원하는 형식의 문자열로 변환된다. 자,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데시멀 포맷하고 심플 데이터 포맷, 이 두 개를 제일 많이 쓰고요. 메시지 포맷은 초반에는 좀 썼었어요. 근데 이거는 AJAX하고 JSON 등장하면서 이거는 좀 의미가 퇴색됐어요. 알겠죠? 자, 왜냐하면 데이터 이제 서로 주고받는 매개열 문자열 형식인데, 요즘에는 웹 프로그래밍이나 앱 프로그래밍 할 때 대다수가 이걸 쓰지 않고 제이슨을 써요. 제이슨이 이렇게 키하고 값, 중괄로 해서 키하고 값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콜론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메시지 포맷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는 이 제이슨이 그래도 좀 왔다 갔다 데이터 통신하는 데 있어가지고 메모리 공간도 적게 잡아먹고 모든 언어에서 제이슨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제이슨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데시멀 포맷하고 심플 데이터 포맷을 아시면 돼요. 그래서 데시멀 포맷은 십진수예요. 그죠? 데시멀, 십진수, 포맷, 십진수의 형태를 나타내는 거고, 날짜 형식, 심플 데이터 포맷. 자, 우리가 뒤에서 데이트 클래스나 아니면 캘린더 클래스를 배우게 될 텐데요. 얘네들은 세계 표준 협정시 형태로 나와요. 그게 뭐였어요? T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죠. 그죠? 예. 그렇게 나오는 거는 우리가 보기에 좀 껄끄럽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좀 보기 쉬운 거는 YYY, MM, HH, DD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타내고자 싶을 때 이 심플 데이터 포맷을 자기가 원하는 형식대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심플 데이터, 데시멀 포맷에서 한번 보면 0과 샵이 있어요. 이거를 수학이래. 엑셀을 하셨던 분이라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보이죠? 예. 여기에서 볼 때, 이렇게 1, 2, 3, 4, 5, 6, 7.89래요. 그죠? 이게 값이에요, 값. 이거를 내가 어떻게 포맷을 주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패턴의 예를 들고 그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패턴을 그냥 0으로만 줬어. 그러면 소수점 없애버립니다. 반올림 살짝 해가지고.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0.0 소수점 한 자리만 나타내게끔 하는 거예요. 물론 반올림 포함입니다. 이것도.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0000 몇 자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보니까 0은 뭐예요? 무조건 나타내네요. 그죠? 예. 자릿수를 먹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뒤에도 역시 자릿수를 먹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허나 샵은 어때요? 반올림 하는 거는 다 똑같은데 얘는 자릿수를 먹나요? 안 먹나요? 안 먹네요. 엑셀도 이렇잖아요. 그죠? 엑셀에서 서식 줄 때 샵으로 주면 안 먹잖아요. 엑셀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요. 엑셀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요. 소연이 표정이 딱, 너 엑셀 안 쓰는데요. 이런 표정인데.
맞죠? 이건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커말에 잘 나와요.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자, 그래서 뭐 플러스 붙이고 마이너스 붙이고 등등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에 자 달러란다 원기호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 뒤에 퍼센트를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식을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패턴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셔서 내가 자릿수를 나타내주고 싶다. 그러면 자 아래와 같이 자 적용할 패턴을 선택을 해서 생성자의 매개값으로 지정 후 객체를 생성을 하면 돼요. 그래서 데시멀 포맷 이래 놓고 자 데시멀 포맷에서 얘는 뭐예요? 샵 천자리 구분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샵샵샵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근데 소수점은 몇 자리예요? 예? 소수점 몇 자리냐고. 한 자리죠? 그러면 이거 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돼 있다. 이 값은 얼마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1, 2, 3, 4, 8.9.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죠. 그죠? 맞습니까? 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별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날짜 형식 클래스라고 해서 데시멀 포맷입니다. 데시멀 포맷이요. 심플 데이터 포맷입니다. 자, 한번 보죠. 얘도 역시 이렇게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new decimal, simple data format에서 자, 뭐예요? YYY 년, 그리고 월, DD1 이것들은 패턴 문자들은 여러분들이 심플 데이터 포맷에 들어가면 클래스에 들어가면 레귤러 익스프레션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거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만약에 포맷을 정했다. 맞죠? 이렇게 포맷을 정했다면 포맷이라는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자, 지금 new date를 줬어요. 자, 그리고 아직 내가 여러분한테 내일 할 건데 자, 보세요. 앞에 보세요. 데이트 클래스가 있고요. 그리고 캘린더 이렇게 클래스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이 데이트 클래스는 왜 여러분들 이게 타임 스탬프와 같은 기능을 해요. 타임 스탬프가 뭡니까? 여러분들 타임 스탬프라는 거는 여러분들 육상 경기나 아니면 100m 달리기 할 때 어릴 때 내 때만 있었나? 막 이렇게 도장 찍어주죠. 도장. 그쵸? 옛날에 이 도장 찍어주면 뭐 1등 하면 공책 3권 주고 저는 그랬어요. 2등 하면 뭐 연필 안자로 뭐 이러면 주고 이랬어요. 그래서 여튼 저는 달리기 잘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거 좀 했는데 거기에는 근데 참고로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1등 이거만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요즘에 여러분들 육상 경기나 뭐 여러 가지 수영 경기나 이런 거 볼 때 딱 스탑워치라든지 이렇게 타임을 탁 끊잖아요. 그죠? 그게 타임 스탬프거든요. 그래서 뉴 데이트 하게 되면 그 순간 한순간 특히 데이트 클래스를 어디다 많이 쓰냐면요. 근태, 출석, 여러분들 출석하잖아. 그리고 또 퇴실하잖아. 이럴 때 한순간만 생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클래스가 바로 데이트 클래스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캘린더 클래스는 날짜, 시간 다 포함하는데요. 얘는요, 조작도 해야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각으로 맞추어져 있는 이런 것들은 대다수가 캘린더 클래스를 많이 이용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용도가 조금 다르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SDF 해서 점 포맷에서 new date 그 한순간만 준 거예요. 그죠? 한순간만 줘가지고 오늘 같으면 내가 이 프로그램 딱 실행을 했다. 그럼 2019년 7월 17일 지금 몇 시입니까? 9시 34분 이렇게 여기에 HH하고 H 그리고 K가 아니고
MS 이렇게 주면 딱 한순간만 찍힌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뭐 별로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패턴 문자들이 있어요. 이거 저도 다 외우지 못합니다. 쓰는 것만 쓰지. 그죠? 그래서 Y 그리고 대문자 M 그리고 뭐 나중에 보면 뭐 여기 뭐 월 같은 게 있을 건데요. 월은요 0에서부터 10일까지 리턴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월이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플러스 1을 해줘야 됩니다. 먼스를 구할 때는.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잘 아직까지 이제 사용 안 되는데, 이제는 거의 뭐 사장되었고, 아직까지 되어 있는 데도 있겠죠. 매개 변수화된 문자열 형식 클래스라고 해서 메시지 포맷인데요. 이거 한번 보시면, 자, 메시지라고 스트링 타입으로 회원 아이디 해서 중괄로 해서 0번째 인덱스, 첫 번째 인덱스, 두 번째 인덱스, 배열 형태로 지금 되어 있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시 얘가 어차피 메시지의 포맷, 메시지 포맷의 포맷 메서드는 스트링 타입으로 리턴을 하는데 메시지와 아이디, 네임, 텔 이렇게 던져줬어. 맞죠? 그럼 밑에 내용을 한번 보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어떻게 돼요? 회원 아이디 이런 식으로 줬다면 자 오브젝트 타입으로 뭐 이렇게 배열 타입으로도 적어줄 수가 있고 아규먼트 타입으로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포맷 메서드에서 0번째 인덱스가 메시지로 일러 들어갈 거고 아이디 이거 뭐 좀 내용이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여기에 맞게끔 인덱스에 맞게끔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거에 매칭이 돼서 들어간다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쓰지 않고요. 제이슨이라는 형태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CSS에서 뭐 HTML, CSS에서 뭐 예를 들어서 컬러 이런 식으로 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레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줬단 말이죠. 그죠? 자, 이게 CSS에도 쓰이지만은 이게 자바스크립트에서 이게 객체라는 표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게 객체예요. 이게 중괄호 열고 닫고가 이게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를 나타내는 건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속성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펑션 이렇게 해가지고 메서드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콜백 함수 정의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객체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뭐예요? 이게 속성이고 이게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바를 우리가 객체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다면 이거를 이게 객체다 이러면 이게 뭔 소리 합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여러분들이 객체를 배웠기 때문에 이 내용은 뭐 그냥 이게 객체구나 그러면 이거를 그리고 자바는요 자바스크립트는요 변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변수 타입이 바 타입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20을 넣으면 넘버링이 되고요. 숫자 타입이 돼 버리고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P에다가 또 P에다가 여기에다가 스트링을 이렇게 넣어 버리면 이건 스트링이 돼 버리고요. 그리고 var 해서 또 P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객체를 이렇게 넣어 버리면 이건 객체를 참조하는 게 돼 버리고요. 또 여기에다가 또 P에다가 얘를 뭐죠? 자, 펑션 이렇게 우리 뭐예요? 익명함수 그죠? 익명함수를 하든 아니면 여기다 매개값을 이렇게 받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해버리면 얘 P는 이렇게 여러가지로 형태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자바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결과론적으로 파생된 기초가 된 언어는 자바예요. 자바스크립트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자바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MySQL 가르치고 그 다음에 HTML 하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바스크립트를 할 줄 알아야 그래도 웹에서 뭐 어떻게 좀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는. 자, 여튼 그래서 저는 요거에 대한 예제는 치지 않겠습니다. 치지 않을 거고 날짜 형식하고 자 포맷 형식까지만 한번 쳐보도록 하고요. 자, 내일은 뭐 데이트하고 캘린더에 대한 예제가 상당수 있습니다.
상당수 있기 때문에 내일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모레부터는 제네릭스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요렇게 해서 이론 강의는 마치고요.